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서민인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서민이고, 뭐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서민이죠. 예. 그래서 이 서민들의 마인드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가만 보면 있잖아요. 서민들이 왜 서민인지 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몇 마디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사이버 그 조류인간님이 채팅에 적으신 거, 예, 요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심리. 예. 서민들 대부분 남들 하는 걸 대부분 따라해요. 의심을 안 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냥 남들 눈치, 남들 뭐 하는지 보고, 남들 뭐에 투자하는지, 남들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정작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 아니, 물론 서민도 다 똑같은 서민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정말 이제 안 좋은 그런 서민이 있고, 그래서 서민 중에서 나름 이제 갖추고 사신 분도 있고, 서민마다 가정 상황에 따라,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른 건 사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서민을 살더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금 사정이 넉넉한 서민, 미래 걱정이 없는 서민, 경제 위기에 꿋꿋한 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민들이 경제 위기를 거의 제대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부분. 예. 이 경제 위기가 오면 그 데미지를 스트레이트로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맞닥뜨려요.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데미지 100% 다 맞습니다. 근데 내구성이 없어가 어떻게 돼요? 다 나가 떨어지죠. 예. 가진 사람도 힘들겠지만 없는 사람 더 힘들어. 위기가 오면. 왜 경제 위기가 오면 데미지 스트레스로 맞냐? 서민 가정에 부채가 많아서 그래요. 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구당 가구부채가 제가 통계청에서 나온 거를 또 봐볼게요. 네. 통계청에 나온 거 보면 작년 기준 이제 그 가구당 부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건 안 나왔어요. 통계청에 지금 올해 거 안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거 나온 게 2021년이에요. 한 가구당 가계 부채, 그러니까 평균 거의 1억입니다. 정확하게 8,801만 원. 작년이니까 올해는 더 많겠죠. 올해는 거의 1억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2020년에는 8,200만 원이었어요. 2020년은 8,200만 원인데 2021년 1년 뒤에는 한 55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500만 원 증가했다고 치면 한 9,300에서 400 아니면 9,500까지 더 갈 수 있고 1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1억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돈 많은 분들도 빚이 있겠지만 서민분들도 빚이 많아요, 여러분. 서민 가중에 빚 없는 집 찾기 힘듭니다, 사실. 네, 뭐 대출비, 뭐 자동차 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이제 뭐 가게세 대출, 이런 대출들이 많아. 경제 위기가 오면 왜 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냐 하면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서민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활 형편에 맞춰가 사는 거야.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수입적인 범위에 그냥 돈을 맞춰가지고 뭐 모으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빚 있는 사람들도 이걸 굳이 갚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살자. 우회 되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와중에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 그
그럼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수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서민들이 특히 주담대가 많아요. 주택담보대출. 뭐 자영업자 하신 분들도 많고, 자영업자 대부분 빚으로 하잖아요. 주담대를 해가지고. 예, 집담보를 해가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도 뭐 현금 가지고 사신 분도 있겠지만 대출 받아가지고 담보로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일시분이 아니라 부채로 산 거예요. 캐피탈로.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생활이 빠듯빠듯하겠죠. 버는 돈은 뻔한데. 예.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뭐 돈 많은 분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돈 많은 분들은 나름 대비를 해놔서 사실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돈 없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야. 돈 없는 사람들. 가계부채도 사실 가장 무서운 게, 그 가계부채가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당연히 있고, 이 돈을 굳이 갚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터지게 되면, 금리 올라가게 되면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주담대, 특히 주담대 다 이제 받으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은행에서 이제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금 회수가 들어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운 게. 예. 은행에서도 주담대 아닌 이유가 그 담보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큰 돈을 주는 건데, 역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은행에서도 이제 담보가 떨어지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대출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놔. 우리한테 빌려놨던 거 다 내놔. 다 내놓으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버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제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좀 답답한 게, 아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채가 있고 뭐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서민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도 다 사정이 있는 건데 부모님 너무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번 생각해봐. 이미 과거에 한번 좀 데미지 크게 입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이번에는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서민분들 대부분의 생활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지쳐가지고 사실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런 대비가. 이건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스타로 치면 그냥 본진 플레이. 서민들은 본진 플레이야. 본진 플레이만 하다 보니까 방어기지 짓고 생산하고 이런 거 다 못해. 예, 본진 플레이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투자 못 하잖아요. 자원이 특히 많지 않은 미네랄 6덩이밖에 안 되는 그런 본진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다 신경 못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공격 오면 못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민을 하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예. 마이너스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도 자꾸 남들 따라 한다는 거죠. 남들 방식을 의심도 없이 그대로 계승한다는 거죠. 나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단순히 뭐 비단 서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뭔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하잖아. 특히 미디어에 약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게 대세다, 이게 인기 많다 하면 다음 날 되면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근데 그게 무조건 정답이야? 여태까지 정답이었어요? 정답인데 왜 이렇게 삽니까? 정답인데 왜 이렇게 서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역사적으로 남들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서민 못 나왔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똑같이 살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영글 비투 같은 것도 3번 케이스잖아. 왜 영글 했습니까? 왜 비투 했습니까?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왠지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것 같아서 나도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남들 방식을 안 따라했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에 내가 솔깃 안 했으면, 꼬드김이 안 넘어갔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영끌하신 분들 그냥 그래 너희들은 살아. 나 안 살란다. 집이 너무 비싼데. 내가 당장 집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 무리해 사는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니들은 이제 가라. 그건 니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집 비싸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인구 줄어들고 아파트 남아돌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들어가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겠죠. 근데 지금 남들 따라하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가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래도 남들 따라할 겁니까? 남들 가자는 대로 갈 거야?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에 솔깃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남들 사는 거하고 내 사는 거하고 다른 거야. 서민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도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각자 살아가는 게. 특히 서민들이 어떤 그런 경제 흐름이나 미디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미디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된다고 의심도 안 하고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나 생각해봐.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그게 정답이었는지 지금 와서. 근데 여지껏 정답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라갔던 게. 여러분 있잖아요. 뉴스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없어. 서민들이 우리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하고 신문을 더 많이 봅니다. 그거 보면 똑똑한 줄 아나 봐. 뭐가 똑똑해? 미디어가 바보가 된 지가 오래 전인데.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를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정답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다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하고 나면 또 욕할 거 아니야. 자기 탓은 없고 남 탓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들이 하는 게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있잖아요. 이유가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아.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남들 뭐 공무원 됐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했다가 장고생 테크 타신 분들 엄청 많아요. 잘된 사람보다 자빠진 사람이 더 많아. 개파드님 안 그래요? 님도 그렇잖아. 님도 그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은 잘 됐지만. 그래서 있잖아요. 남들을 따라하기 전에 내가 가도 되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만의 뭔가 분석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남들 따라하면서 자빠지는 거 거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고. 그러니까 서민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살았던 동네를 안 가요. 이사 가면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분들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남의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러니까 저 동네에서 못 나온갑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민들 많을 거예요. 뭐 서민을 뭐 나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서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서민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런 거야. 너무 남의 얘기, 남이 하는 것들 너무 좌지우지 많이 되고 뭔가 자기 선택을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해보라고 하니까. 남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따라가고 따라갔다 자빠지고 그러다가 또 복구하고 남들 하러 가니까 또 가가지고 작살나고 이런 것들 저도 많이 봤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서민이잖아요. 서민이면 한 번에 있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부자로 가야겠다.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이게 아니라 한 단계 나아지겠다. 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다. 이런 마인드대로 가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서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 중산층 아니면 중산층이 안 되더라도 서민들 중에서는 좀 넉넉한 서민, 좀 갖추고 사는 서민,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서민, 이거는 가능하잖아. 안 그래요? 나는 이것도 웃겨. 서민을 싸잡아서 서민이라 묻는 것도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서민마다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재정 상태가 다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언론 같은 데서 계속 굉장히 서민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서민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세세하게 보면 레벨 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걸 싸잡아서 언론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이렇게 프레임 씌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자꾸 주변 서민들 살아가는 거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가세요. 여러분만의 어떤 돈을 모으는 방식, 여러분만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만의 재테크 방법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굳이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설령 그 사람 말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근데 정답이었던 경우 별로 없어. 살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평생 서민으로 사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서민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고 생각하면 자꾸 남들이 하자고 하는 방향대로 가지 마세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널리 퍼진 방식은요. 알고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익히 따라하고 있고 익히 하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 볼일 없는 것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영글비트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엔 그게 정답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답은 무슨 오답이었죠. 그런 경우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특히 서민들이 하는 방식은. 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는 이미 레로션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발을 담근다. 그럼 내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섬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섬이 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나만의 방식으로 차곡차곡 한 계단씩 올라가겠다. 이런 마인드대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